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분산, 상관 분석, 회귀 분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공분산과 상관 분석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귀 분석 순으로 일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 상관 분석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어, 7회 이제 문제에서는 7회 기출 문제에서는 상관분석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상관분석은 여기 x축과 y축 이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 지금 x축과 이제 y축 두 개 다 이제 어떤 변수냐면은 두 개의 변수인데 이제 연속형 변수예요. 그 연속형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 또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선형관계 형태, 그 연관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연속형 변수 간의 1대1 관계가 이제 수치로 나타나야 하고 이거를 우리는 향후에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네,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결국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상관계수, 그 상관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분선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공분선은 두 변수의 흩어진 정도가 그 동일한 방향이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나타내는 수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x가 변하면 y가 이제 같이 양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지 음으로 움직이는지 이 관계를 이제 표현해 주는, 즉 다시 말하면 이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양으로 표현하는 음으로 표현하는지 아니면은 양으로 표현하는지 이 변화는 그 어떻게 변하는지를 숫자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체 수식입니다. 예, 수식인데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범위 자체가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즉 범위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 거다.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강도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분산에 만약에 값이 뭐 5천이 나왔으면은 이 5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어,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기존에 있는 공분산 계수의 기본적인 개념, 양의 방향을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음의 방향을 흘러가는지 그거에 이제 더해서 이 값을 이제 표준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고정을 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은 좀 더 강도가 센 거고, 그죠? 만약에 1에 가까우면은 또 양의 방향으로 강도가 센 거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연관성의 이제 강도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관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내용에는 이제 수식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에 관련된 내용, 기본적인 일반적인 수식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에서 이거를 수식을 뭐 풀어야 되는 상황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메서드를 쓰는 거라서. 그래서 관련된 메서드만 우리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코드, 실기는 이제 결국 코드니까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관계수의 가설 검정입니다. 상관계수의 가설 검정은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0이다. 그렇죠? 상관계수가 0이면은 기무가설인 거고, 대립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가 이제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이제 값이에요. 상관계수 값인데 이 그 계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변수는 서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 상관계에서 이제 크기 해석이에요. 근데 크기 해석은 이렇게 매우 강한 양의 관계냐, 그냥 강한 양음의 관계냐, 중간 양음의 관계냐, 그 다음에 약한 양음의 관계냐, 그리고 이제 매우 약하거나 상관관계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변수가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을 띠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 의미가 없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각화 모양을 통해서 이제 본 시각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사실 공분상과 상관분석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상관분석과 공분산에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회귀분석 또 이론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